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제2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제1강에서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영어에는 8가지의 품사가 있는데요.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품사가 문장 바깥에 있다가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문장 안에서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문장의 성분입니다. 자, 문장의 성분은 5가지가 있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팔품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이 5가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외우는 것이 바로 영문법의 기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는 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은 3단계로 보면 되는데요. 자, 문장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 동사 있죠. 이 주어하고 동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입니다. 그 말은 모든 문장에 이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항상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목적어하고 보어인데요.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어가 올 수 있는데 이 목적어하고 보어는 주어, 동사와는 달리 문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와 보어를 쓸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죠?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 그 내용이 바로 21강에서 26강까지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하고 보어는 모든 문장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보어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수식어인데요. 자, 수식어. 수식이라는 말은 항상 꾸미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식하다 하고 꾸미다가 같은 말입니다. 수식어는 뭔가를 꾸민다는 말이죠. 근데 수식어가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렇게 문장 맨 앞이나 맨 뒤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사이사이에 어떤 위치에도 이렇게 수식어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식하는 말, 즉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문법적으로는 이 수식어는 언제든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문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딱 이겁니다.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는 거죠.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문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를 쓸지 말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 수식어라는 것은 내용상 많이 써도 되지만 언제든지 모든 수식어는 생략해도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팔품사가 있는데 이게 동사 있죠?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쓰이겠죠. 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중에서 동사라는 품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쓰입니다. 그리고 명사, 대명사는 어디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중에 뒤에 3강, 4강에서 또 공부하겠죠. 자, 3강에서는 명사, 4강에서는 대명사를 공부할 건데요. 명사, 대명사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3강, 4강에서 그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 5강에서 공부할 건데요. 형용사는 여기에 나와 있죠. 자, 형용사라는 것은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형용사는 또 하는 일이 이 수식어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사라는 것은 무조건 수식어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일부 내용하고 부사는 수식어가 된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있는데 전치사 접속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뭔가를 오게 합니다. 전치사 접속사는 뒤에 뭔가를 오게 해서 그 뒤에 오는 단어하고 힘을 합쳐서 명사 일을 하든가 형용사 일을 하든가 부사 일을 합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전치사는 7강, 접속사는 8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감탄사는 전혀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뒤에 목적어하고 보어가 이 동사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목적어와 보어의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문장의 성분 중에서도 이 목적어와 보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와 보어는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쉬운 거다. 너무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목적어가 뭐냐 하면 목적어는 주어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목적어의 정의는 주어의 상대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적어는 주어하고 비교해서 주어하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이라고 했는데요. 예문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 I have a book. 이건 누구나 아는 문장이죠.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책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I, 즉 나 자신인데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 내가 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책하고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죠.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주어인 나하고 다른 존재니까 주어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책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하고 다른 존재니까 책이 목적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 문장도 똑같습니다. I love you. 아주 쉬운 문장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했는데 이 you라는 단어도 목적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나하고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you도 주어인 I하고 비교해서 다른 존재, 즉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어라는 것을 목적어라고 알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주어를 봐야 됩니다. 주어를 보고 주어하고 다른 존재면 목적어다 이겁니다. 자, 여기 또 문장이 있습니다. I go to school. 다 쉬운 문장이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고 했는데 이 학교도 목적어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학교에 가지만 당연히 나하고 학교는 다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인 겁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음악도 역시 목적어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주어인 나하고 음악이 같은 게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네 문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book, you, school, music 이 네 단어가 다 목적어인데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주어인 나하고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어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목적어라는 게 금방 찾기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을 건데, 이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영어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목적어라는 게 뭔지는 알았는데, 이걸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타동사하고 전치사입니다.
자, 이 타동사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자, 동사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했죠. 동사의 종류 중에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 우리 1강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1강 강의할 때 동사가 종류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수요동사, 완전동사, 불완전동사 이렇게 돼 있죠. 자, 동사는 약자로 V인데요. 특히 자동사는 VI, 타동사는 V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자동사의 정의는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사, 타동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선생님,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죠? 영어 사전입니다. 영어 사전을 보시면 모든 동사는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사는 VI고 타동사는 VT라고 했죠? 자, 제가 실제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화면에 영어 사전이 나오는데요. becom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ecome. become이라는 단어 다 잘 알죠? 보통 뭐뭇이 되다 라고 외우는데 항상 영어 단어는 뜻을 쓰기에 앞서서 품사를 써놓는데 특히 동사는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VI라고 되어 있죠? VI가 뭐다? 자동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뒤에 목적어를 못 쓴다. 그러니까 VI는 자동사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거다. 목적어가 뭐라고 했죠? 주어의 상대방. 여기까지가 완전히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거를 완전히 알고 외우고 나면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알겠죠? 자, VI는 자동사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다. 근데 목적어는 뭐라고? 주어의 상대방. 자, 그런데 become이 자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오니까 VT라고 돼 있죠? 이 말은 타동사도 된다는 뜻입니다. 타동사가 된다는 말은 뭐죠? become이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를 쓸 때는 뜻이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도 다 써놨죠. 그래서 become 같은 단어는 우리가 보통 되다라고 알고 있는데 become이 자동사일 때 되다이고 이때는 목적어를 못 쓰는 거고 또 어울리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동사는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때도 있고 목적어를 안 쓸 때도 있다. 그렇지만 become 같은 단어는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안 쓰는데 그때는 되다로 해석을 해야 되고 뒤에 목적어가 오면 타동사인데 이때는 해석을 어울리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된다고 했는데 어떤 동사들은 타동사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동사들은 자동사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제 지금 여기에 resembl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resemble은 닮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 VT라고만 돼 있고 VI가 안 나오죠. 이 말은 resemble은 타동사만 된다는 뜻입니다. 타동사만 된다는 거는 뭐죠? 목적어를 항상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esemble 뒤에 목적어를 안 쓰면 그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타동사는 언제나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예문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I listen to music 있었죠. music. listen, 듣다. 자, listen은 듣다인데 VI, 자동사죠.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씁니다. 목적어를 못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때 나오는 게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전치사가 하는 일이 뒤에 목적어를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려면 뒤에 전치사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listen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친한 전치사, 주로 데려오는 전치사를 이렇게 표시도 해놨죠. 그래서 listen은
목적어를 안 쓰지만 목적어를 쓰려면 이렇게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를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listen은 여기 VT도 있죠. listen이 타동사도 되는 줄 알았는데 타동사의 뜻을 보니까 고어라고 돼 있죠. 고어라는 말은 몇백 년 전에 옛날에는 이런 뜻을 썼다 타동사로. 그러니까 listen은 옛날에 타동사로 쓴 적이 있지만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listen은 자동사로만 쓰고 타동사로 안 쓰니까 고어라고 하고 예문도 없죠. 결국 뭐냐? listen은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못 쓰는 거고 목적어를 쓰려면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를 쓴다. 이렇게 아는 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목적어라는 게 뭔지는 우리 공부했다, 그죠? 근데 목적어를 뭔지는 알겠는데 이 목적어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즉 VT,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네 문장 중에서 여기 have하고 love는 다 타동사겠죠? 타동사니까 이게 book하고 you라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밑에 이 두 문장을 보면 go하고 listen은 목적어를 쓰긴 썼는데 중간에 전치사 to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전치사가 들어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목적어를 이 전치사의 목적어,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죠? 이 go하고 listen이 vi, 자동사만 되는 단어니까 go나 list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쓰는 단어입니다. 목적어를 못 쓰기 때문에 전치사를 써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나머지 문법은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영어는 없어요. 모든 문법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어가 뭔지 알았으면 목적어는 주어의 상대방이다. 주어하고 비교해서 다른 존재가 목적어다. 그거 알면 되고, 근데 목적어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못 쓴다. 근데 자동사 뒤에도 목적어를 쓰려면 전치사가 또 목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쉽죠? 자, 여기까지 이제 목적어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하고 보어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목적어하고 보어의 공통점은 둘 다 동사 뒤에 오죠. 그러니까 자리가 목적어 보어의 위치가 동사보다 뒤에 온다는 건 똑같죠, 일단. 근데 문장이 목적어 보어가 둘 다 없는 문장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문장도 있고 목적어와 보어 둘 다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구별이 되죠. 그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나중에 21강에서 26강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다 동사가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결정을 하니까 나중에 이 공부는 21강에서 26강 사이에 할 겁니다. 자, 목적어는 이렇게 주어의 상대방인데, 자, 이제 보어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목적어는 object라고 해서 이 o라는 걸 약자로 쓰고, 보어는 complement라고 이 c를 보어의 약자로 씁니다. 자, 근데 보어의 정의가 뭐냐? 보어의 정의는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보어의 이 보자는 보충 설명한다. 뭔가를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는 뜻으로 이 보자를 쓴 겁니다. 보충하다고 할 때 그 보자입니다. 자, 보어는 설명하는 말인데,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목적어 설명할 때 썼던 I have a book 여기 또 나오죠? 자, 이 book은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왜? 나하고 책은 다르니까.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하고 책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책은 당연히 주어하고 다른 존재, 주어의 상대방이니까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This is my book. 역시 쉬운 문장이죠. 이것은 나의 책이다 라고 하면
자, 여기도 책이 있고 여기도 책이 있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this, 이것이죠. 이것이 나의 책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책은 주어인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자, 주어하고 다른 거면 목적어가 맞는데 이 문장의 this라는 이것은 나의 책하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이라는 단어가 주어인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 book은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어. 그러니까 주어하고 비교해서 다른 존재면 목적어고, 주어하고 비교해서 다르지 않고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이 주어를 설명하면 주어를 약자로 s라고 쓰죠. 주어를 설명하는 거면 주격 보어라고 해서 sc 이렇게 특별히 씁니다. 자, 요 문장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목적어 설명할 때 했던 I go to school 여기 또 나옵니다. 자, 나는 학교에 가다. 자, 나하고 학교가 다르니까 학교는 당연히 목적어라고 했죠. 자, 근데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위에 것처럼 This is my school. 이것은 나의 학교다라고 하면 역시 이 학교라는 단어는 주어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주어인 this, 이것이 곧 내 학교다. 주어인 이것을 설명하는 게 학교죠. 그래서 여기 이 school도 주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book이라는 것이 주어하고 다르면 목적어인데 주어를 설명하면 보어도 됐죠? school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하고 다르면 목적어인데 주어를 설명하면 보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book이나 school처럼 이런 명사들은 문장에서 주어하고 다른 자리에 쓰이면 목적어도 되고 주어를 설명하는 자리에 쓰이면 보어도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라는 품사가 온다고 했죠? 근데 보어라는 자리는 명사, 대명사가 되지만 형용사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하고 보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보어는 형용사도 된다는 점입니다.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어는 될 수 없습니다. 형용사는 보어만 될 수 있는데요. 주어, 목적어는 안 되고 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happy라는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happy는 행복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자, I am happy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하는 일이 뭐죠? 주어인 내가 행복하다라고 해서 주어인 나의 기분을 설명하고 있죠. 나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happy도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I made him happy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이 뭐죠? 주어인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주어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happy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목적어인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즉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이 happy는 목적격 보어, OC,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고, 자,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나 보어는 뭐다? 다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주어의 상대방, 보어는 설명하는 말. 근데 목적어하고 보어는 공통점이 동사 뒤에 오는데 이 목적어와 보어는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문장의 동사, 이 문장의 앞에 있는 동사가 목적어나 보어를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오지 말라고 하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제일 짱은 누구죠?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제일 힘이 세요. 동사가 하라는 대로 목적어 보어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목적어 보어가 뭔지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금방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구와 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 기초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구와 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구와 절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반드시 두 단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만 보고 구나 절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한 단어는 그냥 단어죠. 워드. 한 단어는 그냥 단어입니다.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돼야지 구나 절이 되는데, 구와 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구에는 주어 동사라는 관계가 없고 절에는 주어 동사라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위에서 I go to school이라는 문장 계속 봤었죠? 나는 학교에 가다. 자,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학교에 아침에 버스 타고 갑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영어로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 학교하고 버스하고 아침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죠? 주어인 나하고 비교해서 학교도 나하고 다르고 버스도 나하고 다르고 아침도 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스쿨하고 버스하고 모닝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목적어입니다. 이유는 다 주어인 나하고 다르니까. 근데 영어는 이런 목적어를 쓰려면 영어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타동사 뒤에 쓰든가 아니면 전치사 뒤에 쓰든가 해야 됩니다. 그게 영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go라는 단어는 자동사만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go는 뒤에 목적어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school 앞에 to, bus 앞에 by, morning 앞에 in을 써서 각각 이렇게 다 전치사를 붙여줘야지 이렇게 목적어를 하나씩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작을 할 때 영어로 여러분들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 문장에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 단어가 목적어인 경우가 많겠죠. 주어하고 다른 존재가 문장에 막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뭐죠? 전치사를 써야 되는구나. 왜? 전치사가 와야 목적어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동사 뒤에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또 한 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목적어들이 다 전치사가 오는 게 영어의 이 전치사의 기본 능력이 그겁니다. 뒤에 목적어를 오게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 to school은 두 단어죠. by bus도 두 단어고 in the morning은 세 단어죠.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죠. 다 두 단어, 세 단어인데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구라고 부릅니다. 각각. 이것도 구, 이것도 구, 이것도 구입니다. 그런데 다 전치사로 시작했죠. 전치사로 시작한 구니까 뭐라고 부르죠? 전치사 구 이렇게 부릅니다. 쉽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look at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look은 동사인데 우리가 look at을 같이 쓸 때가 많죠. 자, look은 동사지만 look at이 두 단어죠. 두 단어면 일단 구나 절이겠죠. 근데 look at에는 주어 동사가 없죠. 동사만 있으니까. 그럼 look at은 뭐죠? 구는 구인데 동사로 시작한 구니까 look at은 동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동사로 시작한 구는 동사구. 이렇게 전치사로 시작한 구는 전치사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문장 보면 I think that she is smart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역시 두 단어 이상이죠. 두 단어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 구 아니면 절인데 she is라는 주어 동사가 있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절입니다. 쉽죠? 자, 두 단어 이상이면 구나 절인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고 또 특히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전치사 구 이렇게 부르는데 요 밑에 거는 역시 두 단어 이상이니까 구나 절인데 주어 동사 she is가 있으니까 요거는 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이게 전체가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절, 또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일이니까 명사절, 그리고 나중에 접속사 할 때 공부하겠지만 이걸 종속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그 8강쯤 가서 접속사 공부할 때 이건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she is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절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내용 문장의 구조상 분류 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영문법에서 자주 표현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문장은 구조상으로 나누면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문은 뭐냐? 글자 그대로 주어, 동사가 한 개씩만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He is가 주어 동사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으면 단문이다 라고 부릅니다. 단문.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단문이 아니라 중문하고 복문이 있는데, 이 중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문이 중복되어 있다는 뜻의 중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8강에서 접속사 할 때 공부하겠지만,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요. 8강에 자세히 합니다. 등위 접속사는 예를 들어서 and 같은 겁니다. and 같은 게 나오면, 자,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고, she is a doctor. 그 여자는 의사입니다 했는데, 자, 이렇게 and 같은 단어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이런 거를 중문이라고 합니다. 단문이 중복돼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주어 동사가 한 개니까 단문이고, and 같은 단어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면 단문이 중복돼 있으니까 중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문장을 보면, I know that she is a doctor. 나는 그녀가 의사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that은 나중에 8강에서 하겠지만 이런 걸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8강에서 그건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I know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 이 접속사 때문에 또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면, 종속 접속사가 돼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면 이런 거를 복문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 중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단문하고 복문,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문은 주어 동사가 한 개고, 복문은 주어 동사가 두 개인데, 특히 종속 접속사라는 게 와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면 이걸 복문이라 한다. 근데 종속 접속사가 뭔지는 나중에 8강에 가서 자세히 공부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2강 공부를 끝내겠는데요. 이런 내용들보다 이 목적어 보호 개념이 뭔지 정확히 알겠죠? 목적어 보호라는 것은 항상 주어하고 비교를 해야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알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중요한 건 목적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타동사 뒤에 목적어 쓸 수 있고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를 쓸 수 있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장을 보는 3단계가 뭐냐 하면, 이 8가지 품사가 문장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문장의 성분인데,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가지 일을 하고, 이 5가지 일 중에서 주어, 동사는 모든 문장에 반드시 있고, 목적어, 보어는 그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는 이 모든 단어들 사이에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수식어가 오게 되면 문장의 내용이 아주 풍부해지고 문장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 정도 내용을 다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